미카 수술 시작하려고 하는 의료진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저희 병원에 와서 참관하시는 분이 이제 수십 분 넘게 와서 이제 보고 가실 정도로 이미 활성화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U 서울병원. 네, 안녕하세요. SNU 서울병원 족부 전담팀 서상교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NU 서울병원의 족부 전담팀의 박기룡 원장입니다. SNU 서울병원의 족부 전담팀이 이제 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미카 수술, 무지해반증, 채도 침습 무지해반증 수술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박기룡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1년 7월 약 1년 반 전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제 전 임의로 근무하고 계실 때 저희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미카 수술을 보고 서로 의견을 많이 나눴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벌써 1년 반 전인데, 그렇죠? 네, 그때 참관하러 왔었을 때 제가 이 병원에 일하고 있을 것은 그때는 몰랐는데 정말 최소 절개로 이루어져서 환자분들한테 정말 좋은 수술인 것 같습니다. 전체 수술한 건수가 3년 동안 이제 2,000대가 넘었습니다. 어떤 환자분의 결과가 좀 축적돼서 요즘은 조금 더 자신 있게 환자분들께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기룡 원장님과 함께 이제 미카 수술의 어떤 변천사라고 할까요? 점점 발전해왔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튀어나와서 미관상으로 좀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제 치료를 미루게 되면 이게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변형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발뿐만 아니라 무릎이나 허리 쪽의 통증도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71년도에 최초의 절개형 수술법이 기록이 되었고 이제 192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현대에도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술식들이 소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처럼 최소 침습 수술로 하지 않았고 내측에 큰 절개를 가해서 뼈를 눈으로 보면서 절개를 하고 이제 절골을 한 후에 뼈를 이동시켜서 핀으로 고정한 형식으로 수술 진행했습니다. 처음 시작한 게 1800년대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놀랍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때 마취가 겨우 이제 시작할 때쯤인 것 같은데 대부분 저 1871년도 정도에는 발에 관한 수술은 크게 나와 있는 수술들이 많지가 않은데 무지해반증이 그만큼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문제다, 옛날부터. 그 뒤로 이제 채도 침습 수술이 이제 점점 나왔던 그런 계기는 뭘까요? 아무래도 내측에 절개를 그렇게 크게 가하게 되면 뼈를 싸고 있는 그 골막을 벗기게 되는데요. 네. 그 골막을 벗기게 되면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 통증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수술 자체를 좀 꺼리게 되는 그런 게 이제 계기가 아니었을까. 수술을 하고 싶은데 너무 아플 것 하고 싶은데 같아서 아플까봐 예. 시도를 못하고 그냥 참고 계속 10년, 20년 흘러가면서 그냥 지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채소침습 수술이 나오게 됐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면 단위로 절골을 하게 되는 쏘라는 의료 네. 톱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버라는 기구가 개발이 돼서 네. 선 단위로 이제 구멍만 뚫어서 절골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술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 톱이 아니고 바늘침 같은 그런 말씀하신 버로 바늘 들어갈 구멍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2세대 수술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고정을 이제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2세대 수술은 어떤 건지 또 장단점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쉐넘버라는 기구로 절골을 한 다음에 핀으로 뼈를 이동시키고 핀을 고정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절골을 하고 뼈를 이동시킨 다음에 외부에서 핀을 하나를 넣어 놓으니까 장점이 수술 시간이 굉장히 좀 짧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하지만 단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핀에 의존하다 보니까 교정하는 정도가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고 고정력도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직접 뼈를 고정시키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뼈가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일 단점이 엄지발가락의 길이가 많이 짧아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 확실하게 좀 있고,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3세대 수술이 처음 발표되고 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죠. 2세대 수술과 3세대 수술의 가장 큰 차이는 나사를 이용해서 튼튼한 고정력을 유지한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핀하고 나사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핀은 나사선이 없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릴 수가 있다는 네. 단점이 있는데 나사 두 개를 고정을 해놓으면 이제 뼈가 거의 흔들릴 걱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하고 피부 밖에서도 만져지지 않는 회복에도 빠른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발 내측의 기본 구멍을 한 2mm 정도 내서 뼈를 이 위치에서 절골을 하게 됩니다. 쉐넘버라는 기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뼈를 절골해서 이동시켜서 핀을 두 개를 고정을 한 후에 나사로 고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엄지발가락 쪽으로도 절개를 해서 뼈를 이쪽으로 돌려서 나사로 고정한 형태로 수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만큼 이제 무지해반증 수술의 어떤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변형 교정이 좀 부족하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개발한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안쪽을 좀 깨끗하게 깎아줄 수 있는 특허도 지금 출연을 해 있는 상태고요. 수술 후에 신는 신발이라든가 보조기 같은 것도 저희 병원에서 좀 개발을 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 미카 수술 시작하려고 하는 의료진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저희 병원에 와서 참관하시는 분이 이제 수십 분 넘게 와서 이제 보고 가실 정도로 이미 활성화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2022년은 6월까지 돼 있다고, 올해 작년 말까지 데이터를 모아보면 2021년보다 더 많은 1년에 50개, 60개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심이 많고 논문이 많아지는 이유도 최소화된 흉터, 통증, 이게 이제 주된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허받은 기구도 있고 안쪽에 튀어나온 뼈를 충분히 깎아내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된 3세대 미카에 비해서 저희는 한 3.5세대 정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저희 나름은 한 3.5세대 정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면 이제 미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찾아가 보시면 이건 각도가 좀 많이 진행을 해서 절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저희 병을 방문하셔서 절개 안 하고 채도심술 수술로 가능합니다 얘기를 드리면 같은 수술 방법인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수술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의사들의 숙련도가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미카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고도의 변형이 있더라도 충분히 미카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수술 고민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지해반증이 있는데 수술 받기가 두렵다, 그럴 때는 저희 영상 많이 참고해 주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수술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라면 어떻게 어떻게 웃겠냐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웃어야지 이렇게.